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사회를 맡게 된 추종혁입니다. 이 랜선 클래식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 경기 아트센터가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 필포유 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카메라 7대, 지금 벌써 7, 8명 오시고 거기다 대극장까지. 네,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해서 경기 필포유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 기대하면서 너무나 이제 좋으신 다른 분들 모시고 곱하기 몇 배 해서 최소 1만 이상은 찍는 걸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저희 탓은 아닌 걸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제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2악장으로 이제 역임하고 계시는 이윤희 악장이 수석으로 입단하셨다가 직원에서 경기필 최초 악장으로 승진하신 한 단계 위에 누가 좀 더 계시긴 한데 누군가 이제 좋은 음악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이윤희 악장이. 네, 안녕하세요. 제2바이올린의 이혜나 선생님. 이혜나 선생님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경기필 최연소 입단 맞으시죠?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몇 살에 입단하시죠? 대학 졸업하고 23살에 바로 입단을 했어요. 졸업식과 동시에 합격 발표를 받은 20대의 약간 느낌의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훈훈하게 저희가 시작하는 게 항상 예, 여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20대 초반. 예. 자막 그렇게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경기필 막내 단원으로 지금 계시는 한예진 선생님. 한예진 선생님은 최고의 과정, 예원중학교, 서울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기필을 입단하면서 이제 커리어 정점을 찍었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경기필 입단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지은 선생님 이력을 봤는데 이지은 선생님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예원 예중에 계시다가 중간에 도미하시고 저희가 같은 맞아요. 학교 누가 선배요? 훨씬 더 선배죠. 네? 변함없이 이제 해설을 맡아주시고 피아니스트로 반주까지 해주시는. 코로나 들고 나서 피아노를 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처음에 현악기로 한 게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인 악기이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악기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현악기 의미가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전부 다 통칭을 해요. 줄을 내서 내는 악기 중에서 이제 또 다시 카테고리가 한 3개로 나뉘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처럼 활을 이용해서 내는 이런 악기들을 저희가 보통 차련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현악기, 줄을 이제 뜯어서 내는 악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타, 검은고 이런 악기들이 좀 발현악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현악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피아노가 좀 대표적인 타현악기예요.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줄이 있고요. 그 위에 해머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타현악기가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케스트라 대표적인 차련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일단 현악기 전체적인 외관이나 구조나 연주 기법에 대해서 이윤희 악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바이올린을 보시면은 일단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작아요. 여기가 스크롤이라 해서 헤드라고도 하는데 소위 좀 오래된 악기들의 특징이 스크롤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악기도 이제 1700년대 악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다른 흔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예전에 악기 제작하는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악기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당시에는 악기를 꼭 전문가가 썼다기보다는 집시들이 쓰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하고 또 그때는 이런 턱받침이나 어깨받침 같은 부속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집시들은 이렇게 벽에다가 대고 튜닝을 하든지 연습할 때 어디 걸쳐 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무가 좀 뭉개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줄감깨라고도 하고 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장미나무나 뭐 흑당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지판인데 이 까만 지판이 악기에 쓰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누르기 때문에 드레싱 한다고 해서 깎아내요. 이게 깎아내고 깎아내다 보면 이제 너무 얇아져서 새로 붙이는데 지판 같은 경우에도 부속품에 해당이 되고요. 처음에 손이 좀 큰 사람들은 이걸 두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가고 저같이 손이 좀 작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좀 교체 주기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제 줄을 소리를 내면 브릿지를 타고 악기 위판이랑 아래판 사이에 기둥 같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타고 이 뒷판 전체를 소리가 치고 F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제 나무고요. F홀이 뭔가요? 앞면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알파벳 F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F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줄 조이개. 그래서 줄을 이제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다 줄을 끼워서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턱
받침, 이건 어깨 받침하는데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팔로 지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새는 바이올린을 배우면 딱 정해진 자세가 있는데 이게 없었던 시절에는 뭐 정해진 자세가 거의 없었어요. 누구는 목에다 끼우고, 누구는 어깨에다 걸치고, 누구는 팔에다 걸치고, 연습할 때는 뭐 어디다 기대기도 하고 벽에다 기대기도 하고 되게 자유로운 모양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칭해서 앞판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뒷판이라고 하고 이걸 옆판? 예. 예, 이라고 하는데 특징적인 거는 앞판은 나무가 하나예요. 근데 뒷판은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아, 이게 줄이 있네요, 여기. 예, 이게 나무 두 개를 붙인 거거든요. 얘가 나무기 때문에 뒷판, 앞판을 다 나무 하나로 만들면 예. 습도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깨질 수가 있기 아. 때문에 이 목 같은 경우에도 끼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뒷판도 나무가 두 개고 여기도 끼워져 있고 앞판, 옆판이 다 이제 독립적인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습도나 온도 때문에 나무가 좀 틀리게 되면 이제 가장 약한 파손인 접착 부분이 약간 뜨는 정도? 그게 가장 이제 안전하게 악기가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럼 붙이면 되니까요. 아,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꽉 붙어 있을 경우에 나무가 틀리다가 못 견디면 크랙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대공사가 되죠.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선에서만 쓰이고 A선에서도 이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팩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E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줄이 얇기도 하고 예민해서 팩만으로 튜닝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나사를 조였다 풀렸다 하면서 음정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튜닝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A선이 시끄러운 와중에 빨리 튜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플레이어 중에서는 A선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희 이제 바이올린은 이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외관 설명했고요. 그리고 일반인 시선에서는 약간 큰 바이올린, 비올라. 저희 한진 선생님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큰 바이올린으로 알고 계시는 네. 분들도 사실 많이 봤는데요. 뭐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대신에 크기가 크다는 거랑 음역이 더 낮다는 거.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잠글 때 이제 줄 간격이 넓고 바이올린은 그리고 성인용 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비올라는 개인마다 신장이나 체형에 따라서 악기 사이즈를 다르게요? 부르는 치수가 넥을 제외한 몸통의 길이만 쟀을 때 이게 16반 인치? 그리고 줄 튜닝하는 그 미세줄기도 비올라에서는 제일 높은 현이 A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예민한 줄기 때문에 A선에만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가운데 두 개 현에 받침대가 있고 이거 야금기. 아, 제가 야금기로 이제 써서, 쓰는 거예요? 네. 오케스트라 할 때는 야금기가 중간에 이제 항상 필요해요. 올려가지고 야금기로. 네. 야금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야금기는 영어로 뮤트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음색을 내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가끔 이제 쓰기도 하고요. 양도 조금 줄어들고요. 낭만주의 음악 이후로 작곡가들이 많이 쓰는 아주 특별한 소리를 낼 때 피아니시모에서 조금 더 작은 소리라던가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커튼을 이렇게 치고서 뿌옇하게 탁하지는 않고요. 뭐 그런 소리를 내는 바로 뮤트거든요. 데뷔시라던가 프렌치 음악을 들으면 확실히 그 음색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라벨, 데뷔시 이런 프랑스 작곡가에서 뮤트를 이렇게 끼고서 내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첼로인데 이지은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고 다니면 기타냐 아, 베이스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비올라보단 크고 베이스보단 작은 첼로인데요. 기본적인 악기의 구성은 비슷해요. 전부 다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랑 다른 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 아까 말씀하신 파인 튜너 예. 라고 하는 게 모든 줄에 다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악기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튜닝할 때 팩을 잘 쓰지 않아요. 이거를 한번 돌리면 사실 한 손으로 하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악기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풀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주로 이걸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밑에 이제 엔드핀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바닥에 놓고 하니까 이 엔드핀을 뽑아서 바닥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첼로 이전에 다간바 시절에는 저기 없었어요. 엔드핀. 그래서 다리 사이에 끼고 다리 힘으로 유지를 하고 그럼 굉장히 경직되면서 네, 연주를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리가 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현대 첼로에 와서는 이 엔드핀이 근데 재미있는 게 저도 가끔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엔드핀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보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패션 같이. 그런 모양의 엔드핀이 따로 있어요. 첼로 만들 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옵션 같이 바꿔서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엔드핀이 그냥 딱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동차처럼. 엔드핀도 이제 악기에 물론 따라오지만 바꿀 수 있거든요. 아, 바꿀 수 엔드핀도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소리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엔드핀 끼고 해봤는데 진짜 다른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드가 네. 특히 조금 다른 거를 많이 봐요. 여기 사자를 많이 봐요. 제가 사자 몇 웬 마리 사자요? 봤어요. 브랜드 같은 거예요? 일종의 거기까지. 아트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뭐 멋있게 하는데 첼로도 제가 봤거든요. 선생님은 그거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창피해요? 또 생각해보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스코어를 한 다음에 연주를 들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악기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 리액션도 좀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부지런히 리액션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첫 곡으로 이윤희 약자님께 연주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떤 곡 들려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준비했어요. 맨델스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지휘자님께서 설명 부탁드려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다르게 돈이 많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의 그런 작곡을 했었거든요. 모든 음악이 유해요. 이 맨델스존 특징이 하나가 또 그림을 맨델스존이 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구글에서 맨델스존 뭐 페인팅 아니면 맨델스존 그림 하면은 맨델스존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건 화가가 그려도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풍경화들이에요. 그래서 맨델스존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제 이윤희 약장님께서 연주하시는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는데 핑가의 동굴이라는 또 그런 서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낭만 시대의 어떤 표제 음악에 말하자면 대표적인 그런 음악인데 풍요스러운 어떤 그런 삶에서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재능, 그런 끼 이런 것에서 그런 음악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네, 좀 너무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악장님의 맨델스존 듣고 박수 한번 할까요? 약장님.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첫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약장님. 너무 연주 좋았습니다. 예. 사실 이런 연주는 뒤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악기로 이제 하고 있고 요즘 공연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좀 풀리면 우리 이윤희 약장이 하시는 독주회나 이런데 이 무대가 꽉 차게 되기를. 기본적인 이제 외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이 저희가 설명드릴 게 이제 개방현. 개방현이라고 하면은 지판이나 줄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번에는 저에게 이해나 선생님 네. 개방현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바이올린의 같은 경우는 줄이 당연히 4줄이 있고요. 가장 낮은 줄이 솔줄, 그 다음 옆에 있는 줄이 레줄, 그 다음 옆에 있는 줄이 라, 그 다음 미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요. 완전 5도로 저희가 조율을 하는 편이고 왜 완전 5도냐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간단히 손가락을 4개밖에 쓸 수 없어서 한 포지션에서 그러면은 네. 바이올린은 보표는 뭐 써요? 높은 음자리표를 써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G클래프. 현악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음역에 있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 보표를 써요. 그럼 이제 유래나 역사로 갈까요? 개방현이 밑에서부터 C, G, D, A, 그러니까 도솔레랑 이것도 완전 5도 간격으로 첼로랑 개방현의 음정은 똑같은데 한 옥타브가 높아요, 음역대가. 그리고 이 음역대가 아무래도 바이올린이나 첼로랑 다르다 보니까 음자리표도 가온 음자리표라는 가운데 맞게. 이 모양으로 생긴 좀 그거 하나만 쓰진 않지 않나요? 음역대가 좀 높아지면 높은 음자리표도 같이. 쓰기 네. 줄은 비올라랑 같은 도솔레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낮은 음역대다 보니까 낮은 음자리표 쓸 때 많은데 높은 데서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가온 음자리표, 테너 클래프도 많이 테너 클래프. 쓰고 근데 이제 테너 클래프고 비올라는 알토 네. 클래프입니다. 분량을 뺏으시면 죄송합니다. 하세요. 근데 완전 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완전 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오도라고 하면 이제 도레미파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총 5개의 음에서 가운데 이제 반음 하나 껴있는 거 미파. 이거 이 정도 이제 그 간격을 완전 오도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공부했던. 지금은 이제 재능이 없어서 때려친 작곡. 이게 그래서? 지금 네. 바이올린도 완전 5도, 첼로, 비올라도 다 완전 5도잖아요. 근데 네. 콘트라베이스는 완전 4도예요. 미라레 소리거든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데 첼로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보통 소리가 나는 게 제일 낮은 음이 미죠. 네. 미라레 소리. 다시 한번 미. 미라. 저도 이게